들어가시죠. 요즘 이제 시간이 그죠? 빠듯함을 느끼고 있다면 선생님 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를 느끼고 있다면 열심히 살고 계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잘 사시고 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요거 다 입고 하다 보니까 수학이 할 게 뭐 미친듯이 쏟아지는데 알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좀 뭔가 이제 좀 성장을 해줘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수원수투는 수능적 해석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왜 문제 구성이 다 단원마다 이제 초반에 좀 기본 유형 깔려 있고 그죠? 옛날 내신 할 때나 뭐 이 어느 문제에 깔려 있는 그런 문제들이 깔려 있고 뒤에 이제 수능 기출 막 모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쪽에 깔려 있는 문제들이 너무 뻔히 보이면 뭐 제끼셔도 됩니다, 알겠죠? 지금 너무 이제 빠듯한 시간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걸 좀 자체적으로 관리 좀 하시고 알겠습니까? 물론 문제는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있을 것이고 좀 아리까리한 게 있을 거야. 그것만 풀면 되잖아. 알겠죠? 그렇게 좀 선택적 공부를 좀 수원수토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야겠죠. 그다음 반대로 미적분은요. 물론 이제 나가는 과제들을 다 이제 시간에 소화해 가면서 자기가 계획한 국어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거기에 탐구 인간까지 듣고 있어. 완전 베스트인데 알겠죠? 이게 좀 안 되면은 뭐 탐구부터 좀 밀어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알겠죠? 지금 시기에는 꼭 국영수를 잡아놓는 그 많은 시간 할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국어 영어는 밀리면 안 돼요. 국어 영어 밀리면 안 되고 국어 영어 때문에 그 수학 때문에 국어 영어 밀릴 거면은 수학을 덜어내야 됩니다. 수학을 뭘 덜어내냐? 미적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세요. 그 방학 2달 동안에는요 공식이 많잖아 미적분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산법도 되게 많고 그것만 잘하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3월 되면 다시 이제 좀 어려운 교재로 이제 미적분을 다시 정리할 건데 뭐 중간 대비도 하고 기말 대비하면서 어차피 전범위가 돌 거 아니야. 그때 좀 빠꾸만 공부가 어차피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거기 있는 활용 문제나 막 물론 활용 문제도 아마 내 예상에는 이제 진도 교재는 별로 없을 거로 예상되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것들 너무 버퍼링이 심하면 이렇게 배운 공식을 적용하는 데만 집중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공식 그 노트를 보고 공식 적용해서 그냥 연산 문제가 다 잘 뚫리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미적분이 어쨌든 수능과도 8개 나오잖아. 그 중에 4개는 연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능이고 나발이고 산수 다 잘해? 그러면 4개를 먹어요 일단. 알겠죠? 그리고 남은 4개의 싸움인 건데 그 중에 이제 2개가 어차피 미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못 잡아야 알겠죠? 그 다음에 1개가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한 빠른 친구들은 한 6월쯤부터는 다 획득을 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 4개 중에 1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형 해석이 되는 친구들은 바로 맞출 거고 그러면 결국 이제 수능형 해석까지 되는 친구들이 연산도 단단하다? 그러면은 5개를 먹고 들어갈 텐데 가끔 이제 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능형에서 조금 세게 그러면 이제 4개가 털리는 친구가 있고 3개가 털리는 친구가 있고 뭐 이렇게 되고 미적분이 공식이랑 연산법이 더 되게 많다 보니까 그게 불안한 친구들이 이제 앞에 4개 털리고 앉아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앞에 4개부터 확실히 잡으면 일단은 이번 겨울방학 때 할 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연산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공식도 많고 할 게 많으니까 나중에 또 적분까지 들어가 버리면 미적분이 되게 엉킬 거예요. 미분하는 방식을 거꾸로 또 하다 보니까 많이 엉키기 때문에 함수도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치를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 활용 문제, 극한의 삼각함수, 극한 활용 도형 문제라든지 해석도 못 한다고, 알겠죠? 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 있는 모든 연산법, 자연상수 이게 정의라든지, 극한값 계산이라든지, 미분법이나 이런 게 버퍼링이 있으면 안 돼. 그것들을 약간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미분하듯이 가볍게 툭툭툭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지금 이적분 하는 공부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알겠죠? 이 모든 그쪽 파트를 좀 가볍게 좀 중강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있는 알겠죠? 연산 문제를 가볍게 볼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에 좀 압박이 되는 친구들은 수업 때 해주는 복습은 해야 되겠지만 좀 말이 많고 도형이 많고 이런 거 다 제껴버려 그냥 숙제할 때 하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해오면 수업 시간 풀어줄 거 아니야. 그거 복습이나 좀 하시고 그럼 어떤 식의 해석이 필요한지는 파악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시간을 좀 잘 아껴서 국어 영어에 또 여러분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이렇게 넉넉고 있다가 3월이 되버리면요. 네. 구부려고 할 시간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지금 이제 한 달 반도 안 남은 그죠? 이 시간에 뭐라도 시간 분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 과목을 꼭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요. 그 할당량으로 잡지 마시고 시간으로 끊으세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3시간을 해야 되는데요. 와 이거 오늘 수학 자습 1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1시간 반만 해놓으면 그럼 1시간 반 동안 뭘 해야 될지만 잘 결정해서 그걸 해.
근데 3시간을 던져주는 숙제를 1시간만 할 거면 본인이 뭔가 이렇게 틀이 안 잡혀? 그러면 뭐 카톡 보내. 지금 제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럼 뭐라도 얘기를 해주겠죠. 그걸 해 그러면 제대로. 이게 뭐라도 조금만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제대로 하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습부터 하셔야죠. 그죠? 복습은 꼭 해야 됩니다. 복습은 무조건 숙제보다 우선순위야. 복습을 꼭 먼저 하시고 여러분 이 순서가 무너지면 진짜 효과가 무너집니다. 알겠죠? 가뜩이나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꼭 하시고 두 번째는 숙제를 하실 때는 시간에 맞게끔 진행을 잘 하시고 알겠죠? 그 다음 풀면 채점 좀 바로 하시고 한 문제 숙제를 더 할 바에는 내가 틀린 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게 훨씬 도움됩니다. 그 한 문제 그냥 버리시고 알겠습니까? 네. 그 학습하는 툴이 무너지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공부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날치기형 숙제를 하지 마시고 양을 줄이고 제대로 숙제를 하세요. 알겠죠? 대신 무함수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시간에 한계가 있는 친구들. 알겠죠? 그거를 잘 생각해서 본인한테 도움되는 문제를 좀 걸러야죠.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모든 걸 다 해내려면 밥 먹고 자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살 때입니다. 알겠죠? 지금도 그렇게 못 살면 상황부터 다 개판돼요. 진짜. 알겠죠? 지금은 밥 먹고 자고 공부만 하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얘가 이제 확실히 좀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쌤이 여러분들 매일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쉬는 시간을 보면 합니다. 네, 안녕 되겠지만 알겠습니까? 쉬는 시간에 이렇게 또 좀 피곤할 수 있죠. 알겠죠? 또 누워있다든지 궁금할 수 있죠. 검색을 한다든지 아직 되게 되게 절실하지까지는 않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까? 네.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죠. 그럼요. 누구나 공부를 이제 더 많이 안 한 거에 대해 후회를 하고 살죠.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좋은 데 가고 싶어 하고요. 알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 절실함이 여러분 평상시 생활에 속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이제 되게 절실한 친구들은요, 쌤이랑 인사도 잘 못해요. 내 얼굴 보면 질문하느라. 그래서 보자마자 질문이야 그냥. 그래서 쌤이 이제 강의 구력이 꽤 되는데 이게 진짜 절실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은요 이제 손가락 꼽습니다. 다 기억이 나죠. 그 친구의 어떤 표정, 자세, 그다음 카톡들 옛날 카톡 없을 시절에는 나를 그 친구 잡고 질문하 기억이 다 납니다. 그 친구들은. 당연히 폭풍 성장합니다. 그 친구들은. 물론 다스카게 하는 건 아니야. 왜? 워낙 바닥에 나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 1년에 성취할 수 없는 것들 다 성취를 하죠. 그 친구들은. 왜? 그렇게 1년 버티니까. 이미 여러분 선배들도 있어. 나 기억나는 애들 있어. 미친놈들 있어요. 공부하는 미친놈들. 걔네들의 공통점은요, 쌤을 딱 보면요, 문제밖에 기억이 안 나게. 내가 그런 애한테 그렇게 얘기해. 인사 따위 필요 없어. 인사 뭐가 중요해. 그런 이제 예절, 좋죠. 좋은데, 나는, 우리 여기 학원 강사들은 말 강사잖아. 뭐 하려고 받는 거야? 점수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잖아. 인사 따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1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지켜야 될 매는 지키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욕하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시되, 중요한 거는 봐봐. 내 얼굴 딱 보면, 루스쌤 얼굴 딱 보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어제 못 푼 그 문제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 세수할 때는요. 아까 못 푼 그 문제가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게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샤워할 때는요. 아까 못 푼 그 문제, 아까 못 외운 그 영어 단어. 내가 못 푼 그 문제. 그러고 살고 있냐고. 너네가 보통 보는, 선생님, 내신 저 등급에 저 대학 갔어요? 이런 친구들 보통 그런 삶을 최소 석 달 이상 살아요. 최소. 왜냐면 1년 안에 봐봐. 너네가 자기 레인지 학교를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이게 이 레인지에 있는 친구가 여기를 갔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누가 보면 그 학교생들은 다 그래요. 무슨 네가 이런 애들이야 다 걔네들이. 막 칼을 굽고 내가 진짜 내가 간다 네가 나 무시했지 그래. 이렇게 독을 품은 아이들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독을 품으려고 시작을 했다가 사실 한 10명 시작하면요. 한두 명 그걸 유지해서 가요. 7, 8명은요. 어떤 문제 알아? 이런 친구 제일 많아. 내가 만약에 대충 가볍게 한 그냥 4등급 얘기합시다. 4등급에 준한 데가 많이 있잖아. 여기가 아이야. 알겠죠? 다들 근데 그쵸. 2점, 아니 좀
3은 좀 갭이 좀 작은데 2.5로 합시다. 요래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교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뭐 내신의 기준하면 모의고사는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논술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실력적인 기준을 했을 때 알겠습니까? 내가 실력이 한 4등급 정도의 아이였단 말이지 고2 때까지는. 근데 내가 원하는 대학은 실력이 2.5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가는 대학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2년은 경험해서 알겠지만 단순하게 내신에서 잡는 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거를 지가 1년만 해가지고 성공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10명이 덤빈단 말이야. 그러면 정신부장을 하겠죠. 왜? 지가 봐도 말도 안 되니까. 여기 옆에 있는 옆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 나 같은 사람들, 학원생들, 뭐 학교생들, 부모님들, 친구들 막. 보통 이제 그나마 이제 현업에 있는 학원 강사들이 그나마 파이팅을 넣어줍니다. 왜? 많이 봤으니까. 이 많이는 10명 중에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강의를 워낙 오래 했으니까 많이 있죠. 내 제자들 중에서. 근데 비율요? 요만하죠 당연히. 무슨 소리야. 이런 친구 좋은 대학 가는 꽤 있어. 이 정도 레벨에서 스카이도 가는 데 있어. 무슨 소리야. 있지. 그거는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누구나가 되는 게 당연히 아니죠. 무슨 소리야. 그럼 10명이 덤벼. 그다음에 현실적인 사람들 뭐 우리 H쌤이라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학교 담임쌤이죠. 이런 쌤들. 네가 말도 안 그따위 살면서 뭐 이런 쌤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평화합니다.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잖아. 왜? 10명 준비하면 아까 이제 한두 명 할까 말까야 사실. 매년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학원 입장에서도. 네. 매년 나오지 않습니다. 뭐 한 해는 아예 없는 적도 있고 뭐 있는 적도 있고 뭐 운으로 가는 애도 있고 운으로 가는 애들은 이렇게 잘 못 가요. 조금 잘 가는 거지 뭐. 알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 나머지 8명은 다 뭐야? 방학 때 꽤나 열심히 살아요. 유지가 안 되는 거지. 보통 10명은 방학 때 되게 열심히 삽니다. 이 마음이 진심인 아이들은 이 2달 동안은 쉬는 시간에도 계속 들러붙어 질문하고요. 다른 짓을 할 여유가 없다는 본인들은 압니다. 왜냐면 이게 모든 시간이 더 꽂혀 있어야 돼. 학습에.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뭔가 여기를 원하고 있다? 아, 힘들 것이다. 나중에 쌤이 한 6월, 7월쯤 되면요. 또 이런 애들이나 아니 이런 애들도 와. 이런 애들 와. 이런 애들 6월쯤 되면 많이 옵니다. 대학 가겠다. 그럼 얘들의 목적이 다 이쪽은 아니죠. 뭐 한 3 정도 레벨의 대학이거나 뭐 6인 애들은 한 4 정도 레벨 대학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서 이렇게 오면 똑같이 빡세. 쉬운 일이 아니죠. 알겠죠? 내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상담하는지 알면 내가 어떻게 상담 많이 하잖아. 여기서 너 어떻게 하냐니까? 너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네, 선생님 열심히 할 겁니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요. 내가 엄청 빡센 스케줄 몇 개 있어. 이렇게 해서 수능 때까지 너 버틸 수 있겠어? 멈칫하지? 그럼 난 하지 말라 그래. 어차피 얘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얘네들 보통 이 정도 레벨 되는 아이들 내신이 보통 5점대 초반이나 4점대 후반이란 말이야. 네. 내신까지 6점대는 잘 없단 말이야. 정말 보기 힘들어. 작년에 난 봤는데 정말 보기 힘들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레벨은 이 정도인데 등급은 다 이 정도 돼. 얘네들은 나름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풀 세트의 스케줄을 딱 봤을 때 멈칫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거의 대부분 그냥 여기 내신을 대학 가. 6개월 개고생 하고. 왜? 대학이 안 바뀌거든. 걔는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서 제일 많이 공부했어. 그걸로는 레벨업이 안 되거든. 어차피 그 레인지야. 그러면 솔직히 나는 정말 뭐라 해야 되지? 효율을 너무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걔네들 미래가 보이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말리는 거야. 내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내가 말립니다. 걔네들 운영하면 좋지. 근데 내가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왜? 아니 그렇게 개고생해서 어차피 갈 때 가는데 그냥 놀라 그래요 내가 그냥. 그게 나올 수 있잖아. 힘은 안 들었으니까. 오케이? 물론 6월에는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아직은 이제 1월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기간이긴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아직 되게 절실한 친구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저쪽에 또 우리 비반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수학을 듣는 이 친구들이 올해는 아직은 없다. 알겠습니까? 네, 안타깝네요. 알겠죠? 작년에는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마무리까지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도 성과 나왔습니다. 성과 나왔는데 그래서 뭐 당연히 자기가 주변에서 얘기하는 이제 뭐 미친 거야 너 어떻게 거기 갔냐 라는 대학을 가긴 했습니다. 근데 걔가 목표한 대학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뭐 엄청 성공이 지금 당연히 만족을 하는데 걔가 보통 이제 걔는 좀 늦게 와서 한 3월부터 달리긴 한 것 같은데 방학 때는 이제 제대로 안 하고요.
3월부터 보면 11월까지 한 8개월 치면요. 쌤 생각에 그러면 8개월 중에서 걔가 진짜 열심히 한 게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개월은 이제 그냥 보통 열심히 하는 수준 정도로 했고 4개월은 얘가 그냥 뭐 얼굴 보면 질문이에요 그냥. 집에 가서 개치고 다른 시간에 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할 게 너무 많거든. 뭐 친구랑 노가리 미친놈이지. 무슨 노가리를 까고 있어. 그럴 시간이 있냐고. 선생님이 딱 1년 공부해서 대학 간 케이스거든요. 나는 뭐 우리 때는 어차피 수시 이런 게 없었으니까 거의 뭐 정시세대고 온수세대고 이런 시대라서 선생님 때는 또 워낙 역대 물수능이라서 선생님 여러분들 이제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요. 역대 물수능을 찾으면은 선생님 탁 스무시에 나와서 선생님 나이가 딱 잡힐 겁니다. 그 정도로 물수능인데 나는 재수가 좋았어요. 근데 나는 딱 1년 공부하고 대학 간 케이스입니다. 2학년 때까지는 사실 뭐 국어 영어는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수학은 뭐 다행히도 좀 되게 잘하는 속에 좀 껴있는 상태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때는 이제 뭐 너무 옛날 얘기라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선생님 때는 그 탐구 과목을 그 사탐 4과목이랑 과탐 4과목을 기본으로 같이 보고요. 문이과 다. 그다음 이과는 추가로 사탐 2개 선택하고 문과는 추가로 이과는 과탐 2개 선택을 하고 문과는 이제 사탐 2개 선택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절인데 그래서 이름은 우리가 이제 요즘 하는 물원, 생원, 뭐 지원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공통이야. 기본으로 하는 거고 투 과목 중에 2개 선택. 선생님 물투와투 했거든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했던 물투와투가 여러분이 하는 물원, 화원이래요. 요즘 많이 어려워져서 쌤이 같은 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하던 이제 물원, 화원, 생원 그게 요즘 통합과학이래요. 수준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때도 치면은 통합과 통합사회는 문이과 다 같이 보고 그래서 원과목을 이제 2개 선택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쌤이 이제 뭐 물투와투가 편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하고 이제 수학하고 요건 잘했어요. 근데 국어 영어는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등급으로 나오던 시절이 아니어서 등급으로 얘기 드리면 쌤 생각에는 뭐 수학은 1등급이었는데 과탐도 아마 1등급이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쌤이 문제로 얘기 드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40문제, 20문제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투 과목 2개, 10개. 그러면 여기가 이제 20개 이랬던 시절인데 그러면 이제 사탐 20개랑 이제 뭐 공통 과학 20개랑 선택한 20개 있잖아요. 여기 40문 하면 쌤이 틀린 문제가 거의 뭐 한 많이 틀려야 5개고 아니면 3개, 2개 뭐 이 정도에서 세이브를 치서 엄청 잘하는 겁니다. 이거 알겠죠? 엄청 잘하는 케이스고 여기 20개 중에서 이 사탐 20개 중에서 내가 한 반타작을 넘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사탐은 너무 어려워해서 그래서 등급을 따지면 3등급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다 털리니까. 그리고 국어 영어도 마찬가지로 뭐 3등 정도의 레벨 정도였던 것 같고 수학만 좀 잘했던 그런 학생 중에 하나 있는데 2학년 겨울방학 때 대학을 딱 가겠다. 선생님은 대학 간 이유를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나는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어서 난 대학 갔는데 선생님 고향 울산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게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아주 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건 그 대학의 자유로움을 그죠? 만끽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2학년 겨울방학 때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친구랑 단순히 얘기하다가 이렇게 놀다가 얘기하다가 이제 너 대학 어디 갈 거야? 뭐 딱 가면 되지. 생각도 없었어요. 나는 무슨 과를 가고 싶다 이딴 거 없었거든. 편하게 워낙 살던 사람이다. 근데 대학 얘기하다가 뭐 울산은 보통 여기 구리 지역에서는 보통 서울로 많이 대학을 가잖아요. 울산은 부산으로 많이 갑니다. 구리와 서울이 붙어있듯이 울산과 부산이 붙어있기 때문에 금방 갑니다. 근데 뭐 대충 부산 대학 많으니까 뭐 성적에 맞춰 가면 되죠. 근데 그렇게 가면 우리 아버지가 자취를 시켜줄 작정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난 통학을 해야 되는데 뭐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대학생활을 보면 미친 거잖아. 나는 그때부터 그날 바로 가서 공부했어요.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된다. 애지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쌤이 딱 기억나는 게 그때 딱 결심하고 난 바로 가서 공부했어. 정말 약간 숨이 막혀오는 그런 느낌? 아버지의 일화는 내가 나중에 시간 날 때 많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일화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난 딱 공부를 시작해서요. 그전에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신은 올 때 별로 안 중해서 당연히 뭐 내신은 뭐 쌤이 시험 대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직전 대비는 있었죠. 하루 정도 공부해줘야지. 그냥 여러분 중학교 때 하던 내신 대비 정도의 상황으로 내가 고등학교 보냈던 것 같아요. 점수도 그냥 개판이죠. 개판인데 그렇게 하다가 1년 딱 공부했는데 그 1년 동안은요. 난 지금도 생각해봐도 쌤이 고1, 고2 때 그 추억들 있잖아. 친구들과 사건, 사고들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에피소드들 엄청 많아 진짜. 근데 고3 때는 기억이 안 나. 그치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나마 에피소드라는 거 하나가 내가 정말 기억나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워낙 이제 고집이 강해서 내가 이제 공부를 친구들 맨날 노는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쉬는 시간 당연히 공부하고 있고요. 점심시간 후딱 공부하고 있고요. 모든 시간은 공부밖에 안 했습니다. 3학년은 내가 자신할 수 있는데 그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시비 걸잖아요. 뭐네 혼자 가냐, 네가 더 되는 줄 아냐라는 막 개소리도 엄청 합니다. 예. 쌤은 전혀 공부에 지장을 받진 않았어요. 뭐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걔네들이 같이 매점 가자고. 당연히 안 가죠. 시간 아까운데. 그 다음에 얘기도 막 하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얘기 듣고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거 알죠? 뭐 얘기하면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일주일이면 나한테 오지도 않아요. 재미가 없거든. 그러면 욕도 합니다. 뭐 하는 거 분석은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쌤 친구들이 나를 들고 매점을 간 적이 있어요. 내가 공부 없으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야. 들고 내가 책 들고 이렇게 앉아. 양옆에 들고 나 이거 갖다 니까 진짜 매점까지? 나 앉혀놓고 이렇게 뭐 시키고. 내가 일부러 계속 공부했어. 말도 안 섞고. 그러니까 한 번 하더니 그다음부터 나한테 안 와. 땡큐죠. 바빠 죽겠는. 그렇게 살아야 이제 레벨업이 됩니다. 이게 쉬운 시험이 아니잖아. 그쵸? 근데 물론 나처럼 살아는 건 아닌데 약간 그 정도의 막 뭔가 절실함과 열의가 있어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대학들을 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직까지 이제 한 2주 정도 흘렸잖아요. 2주 정도 흘리고 이제 봤을 때 공부는 해요. 뭐 공부 안 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뭐 좀 그래요. 알겠습니까? 좀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약간 이런 느낌 많이 듭니다. 훨씬 더 절실해야 돼. 알겠죠? 이게 잠이 오면 쌤은 재종반 수업도 했었던 적이 있어서 재수반 같은 데 가면 잠이 오면 자기 싸대기를 때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기한테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1년을 받고 여기 앉아있는데 수업시 졸아? 미친놈이잖아.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학생이 아니란 말이야. 수험생이야. 수험생 뭐하는 사람이야? 공부하겠다고 앉아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야. 그잖아. 그러면 빨리 자기 걸 다 내려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아시잖아요. 약간의 변화로 해결되는 상황들이야를 본인들이 파악해 보시면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장은 다 하죠. 지금도 공부를 나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은 다 합니다. 다만 이제 너네가 원하는 그만큼의 성장이 되겠냐라는 얘기에서는 이제 물음표가 많이 생기겠죠. 알겠습니까? 정말 시간도 초단위로 잘 잘라 쓰시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알겠습니까? 뭐 친구들 제일 쌀 때가 뭐야? 친구들 알겠습니까? 친구들 다 무시하세요. 쌤은 그걸 잘하는 편이라 난 무시 잘하는데. 그리고 수능 끝나고 대학 다 해결되잖아요. 다시 다 친해져요. 왜냐면 이게 다들 인정해주거든. 얘가 수험생 시절에 나를 무시하고 공부한 이유도 공부잖아. 그거는 다 후회입니다. 여러분 봐봐 너 왜 그랬어? 나 공부하느라 그랬냐?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야 지금 1년이.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마인드를 좀 강하게 잡으시고 알겠습니까? 마인드 잘 잡아서 이렇게 모든 걸 좀 내려놓으세요. 핸드폰 내려놓고 친구들 좀 내려놓고 좀 알겠습니다. 다 좀 내려놓고 좀 공부만 해. 생각보다 할만해. 나는 해봤어. 할만해 진짜. 그리고 어느 수준 넘어가잖아? 재밌어. 지금 내가 볼 때 여러분 아직 그걸 못 느낀 단계라서 알겠습니까? 네. 진짜 재밌어. 특정 과목이 재밌는 게 아니라 이 삶이 재밌으니까. 왜? 뿌듯하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뿌듯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이 따라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근데 미친듯이 공부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막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식하게도 알겠죠? 항상 공부에 매여 있는 거야. 계획 같은 걸 언제 세워요, 여러분? 집에 가는 길에. 왜? 딱 들어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사실 고3 때 이후로는요, 살기가 바뀌어가지고 1년으로 살았잖아. 습관이 돼 있어요, 쌤은. 그래서 내가 샤워할 때도 나는 샤워하고 나가면서 뭘 할지를 계획 짜고 있어요. 집에 갈 때 도착하자마자 탁탁탁 이렇게 해야지 계획하고 짜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아마 강사들은 직업병인데 뭐 하다가 뭐 수업 준비하다가 안 풀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안 풀리잖아? 집에 가는 게 계속 물리치고 있어 머릿속에. 이건 직업병이긴 한데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쉼이 있으면 안 돼. 쉼이 어디 있어. 피곤하면 자 그냥. 배고파 밥 먹어. 공부해야지.
알겠죠? 생각보다 이 빌어먹을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학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나중에 시간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 여러분 괜찮다. 빨리 각오해라. 매일 반성하시고 매일 계획 세우시고 고민 있는 친구들은요, 고민 많은 친구, 거나 고민하지 마. 닥치고 좀 하고. 쌤 고민 많은 친구들한테 추천해 주는 건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줬을 걸. 고민은 잘 때 하세요. 그럼 잘 때 하면 또 이런 얘기하면 잘 때 고민 잠이 안 왔어요. 자지 마 고민. 앉아서 공부나 하든가. 그럼 어제 3시간밖에 안 자서 오늘은 뭐 잠을 왜? 네가 고민 많아서 잠 못 자서 뭐 잠시간 3시간 날렸으면 버텨. 하루 버틴다고 안 죽어. 쌤은 그 시간을 너무 아껴 쓰는 성격도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아니고서도 잠을 잘 안 잤습니다. 특히나 나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 밑에 이렇게 그 부속적 생활을 살다가 수능이 탁 끝났잖아요. 잠자는 게 너무 아까워서 거의 밤새고 맨날 놀았어요. 이틀 밤도 샌 적이 있는데 알바도 했는데 나. 요새 알바 내가 군대 갔다 딱 한 달 반의 생활 잠깐 얘기 드리면요. 낮에 노가다를 떴습니다. 현장 알바 돈이 좀 되니까. 그래서 노가다 끝나면 이제 가회를 하러 갔습니다. 지역에는 가회 구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가회 하나 하고요. 그다음 저녁에 PC방을 갔습니다. 친구들 놀아야지. 밤을 새고요. 다음날 현장에 또 일하러 갑니다. 내가 20살 때 그러고 살았어요. 그것도 그날 하고 그날은 집에 가서 자요. 왜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잠을 잡니다. 이렇게. PC방은 밤새는 거야 거기서. 그때 그 당시에 게임이 스페셜 포스라고 이제 총 쏘는 게임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그렇게 막 살았는데 그냥 그렇게 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뭐라도 됩니다. 알겠죠? 제발 파이팅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알겠죠? 공부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라는 말을 붙여주기가 좀 어려워서, 알겠습니까? 네, 그거를 좀 붙일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또렷하게 체력 관리 잘하면서. 자, 말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 수업하시죠. 자, 지수함수에서는 수능 유형을 좀 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빡센 건 방금 잘 풀립니까?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어디부터 풀었을라나? 37페이지부터 연습 좀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죠? 이 구성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각 단원마다 빡센 유형을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잡냐의 포인트인데, 이게 단계별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면, 지금은 시간이 많이 투자돼서 풀 줄 알아야 돼. 그거를 훈련하는 시간을 보시면 되고, 알겠죠? 이제 한 중반부에 가까워지면요, 시간감을 체크하면서 풀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정말 빡센 거는 진짜 미친 문제면 한 15분, 20분. 그냥 좀 어려운 문제는 10분 안에 해결해야 돼. 혼자 있을 때는, 알겠죠? 그리고 앵간한 문제 다 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모의고사에서 해결해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서 퍽 풀어 답이 나온 거는 지금만 가능해야 되고, 알겠죠? 이게 빨리 딱 각이 세워져서 나머지 좀 지나면은 이게 촉촉촉 해서 꽂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어차피 이런 수능 유형을 얼마나 많이 잡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본 유형에서 어차피 뭐 실수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깔아주는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빨리 가볍게 먹고 수능 유형을 확실하게 탁탁탁 해석해내느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126번부터 나와 있는 건데, 질문 저번에 다 하긴 했고요, 그죠? 쭈르륵 넘어가서 오늘의 문제만 하면 되나요? 여기 그 156번, 그죠? 요 4개만 줬구나 내가. 153번은 잘 풀었죠? 그 친구들은, 그쵸? 이거 뭐 쌤 팁도 남겨드렸지만 그래프 없이 잘 풀립니다. 알겠죠? 그래프 없이 그냥 얘가 말한 좌표만 잘 잡아내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그냥 5분 안에 풀어줘야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6번이 이제 그죠, 킬러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이게 풀이를 이어가서 답까지 간 친구들은요, 그걸 알았을 거야. 이게 사용되는 소재는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 왜? 식이 너무 더러우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알겠죠? 문제로 들어가 보면 봐봐. 곡선 y는 얘 위에 점 a, b인데 이 로그 함수가 좀 되게 이상해 사실은, 그죠? 그래서 물론 그림을 대략 그렸겠지만 봐봐요. 자, 그 문제를 풀이를 먼저 이제 시작을 해보면 거기는 로그 함수를 막 간단하게 그리면, 왜냐면 그래프의 개형이 얘가 지금 나와 있고 밑에 지수 함수도 나와 있는데 둘이 연계성이 별로 없는 느낌이야. 왜냐면 밑이 다르기 때문에 뭐 역함수나 이런 걸 엮을 수도 없어요. 알겠죠? 그렇다면 이제 냄새는 약간 그래프에서 뭔가 해석해내는 문제는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그래도 대략적인 방향은 잡혀야 되니까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 로그 함수는 이 진수가 0 되는 게 점근선이니까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점근선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대충 그릴 때는요. 걔를 그냥 이렇게만 그리면 됩니다. 그래프가 필요하다면 식을 좀 정리해서 뭘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 또한 필요성이 느껴지게 하는 게 낫죠. 알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대충 그린다면은 x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이렇게 뭐 점근선이 있을 것이고 뭐 0 같은 거 넣어볼까? 0은 어떻게 되냐? 로그 16에 2면 4분의 1이냐? 그죠? 대충 뭐 0,4분의 1쯤 지나는 이런 식의 로그 함수인가 봅니다. 여기 어디에 a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좌표 대입 a, b가 있네요. a, b로 잡고 식이 좀 더러우니까 b는 로그 16에 8a-2로 세팅만 플러스 5 해놓으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식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y는 4의 x-1과 마이너스 2분의 1은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대충 뭐 이게 4분의 1 간격이니까 이쯤 점에서 잡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얘는 뭐 기점 하나 잡으려면은 0 같은 거는 어떻게 되냐? 4분의 1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를 지나는 증가함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이게 아래인지 밖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려놓고 y는 4의 x-1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상태의 b가 있답니다. b를 찾기가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뭐 여기 잡아놓을게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뭐 밑에 잡은 친구들은 나중에 옮기긴 해야 될 겁니다. 알겠죠? 뭐 그거는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b의 좌표도 세팅을 좀 하고 싶은데 얘를 만약에 이제 지금 세팅할 길이 없긴 하죠. 그죠? 그래서 문자로 만약에 뭐 얘는 pq를 잡았다. 이렇게 한 친구들은 뭐 4의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 q다. 뭐 이런 관계만 세워놓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 관계를 주는 게 있죠. 점 A를 y는 x의 대칭도한 점이라고 했어요. 뭐 y는 x 여기 있을 텐데 역함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선을 긋는 것보다 여기 어딘가 이렇게 점이 나오겠지. A 다시 직접 b, A겠죠. 그죠? 요 점이 뭐라 되어 있냐면 직선 OB 위에 있대요. 그 말은 O에서 얘를 이으면 잠깐만요. 좀 조정을 좀 할게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여기에 B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해했습니까? A 다시 이렇게 이해되겠나요? 그죠?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요 좌표와 B 좌표는 뭐 얘니까 다시 여기 적어볼게요. P, Q 점 그죠? 이렇게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얘가 일직선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 얘네 봐봐 O에서 A''와 B가 요 두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 어떻단 얘기야?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적인 식으로 쓴다면요. OA의 기울기가 B분의 A고요. 얘의 기울기가 P분의 Q니까 얘가 같다. 라는 것과 여기 있는 두 식을 연립해서 진행하면 뭐 답이 나오는 구조고 뒤에 중점 좌표까지 잡아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 여기서 도형적인 해석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다 연산 문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봐봐 이런 식의 진행보다는 이걸로 엮어치면 뭐 답은 나올 수 있는 구조긴 합니다. 알겠죠? 어차피 뭐 주어진 힌트가 어려운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연산만 남았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식이 많이 더러워지고요. 우리가 보통 원점에서 이렇게 증가된 함수를 표현할 때는요. 얘가 B, A면요. 봐봐. 요 놈이 뭐 기울기 일정하니까 얘가 만약에 뭐랄까 이해십니까? A란 점이 만약에 뭐 2,4,6이다. B가 여기 그죠? 그러면 이게 원점으로 연결했을 때 이 뭐냐 일직선 위에 B가 있다는 것은요. 얘가 2대1이잖아. 그렇죠? 이 비율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뭐 2대1 뭐 4K, 2K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좌표에서 연산을 진행할 때는요. 이런 식의 그 문자가 4개가 쓰이니까 이런 식의 그 풀이보다는 원점에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이 P와 Q의 그 좌표 대신에 BK, AK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하는 게 연산이 좀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간단한 선택일 수 있는데 이 선택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풀이 환경이 너무 차이 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냥 식을 다 따라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풀이가 막 있을 거 아니야. 연료 막 해서 뭐 했는데 식이 안 잡혀. 그러면 싹 지우고 전원을 빨리 시켜야 돼. 다른 식의 접근을 또 가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이 문제에서는 이제 요 원점으로부터 일직선 위에 있음을 실수배를 사용해야 문제가 잘 뚫리는 버전의 세팅이고요. 알겠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산수한 게 더 더럽지만 안 풀리진 않겠죠. 어차피 힌트는 똑같이 쓰는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는 좌표를 2개로 안 가고 1개로 미는 게 좋을 때도 있고요. 근데 어떤 문제는 2개로 세팅하고 그냥 관계식을 끌고 가야 좋을 때가 있고요. 이게 그거에 대한 단서나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류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그 표현 자체를 많이 바꿔봐야 돼. 전환이 필요한 거죠. 하나의 풀을 너무 밀고 가면 뭐 나올 만한 건덕지가 조금씩 밝혀지는 게 느껴지면 이건 풀면서 알겠지만 알겠죠? 밀고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예 판을 아예 뒤집어 버려야 돼. 알겠죠? 그런 생각을 해야 뚫리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너희 문자를 새로 치고 간 친구들은요 그 식 또한 한번 나중에 정리해서 가지고 와 보시고 거기서도 같이 고민해볼 게 있을 거 아니겠죠? 그랬다면 그걸 안 뚫린다면 빨리 처음으로 돌아와서 좌표 설정을 다시 가야 돼. 그럼 좌표를 이렇게 설정하는 걸 빨리 잡아내야 얘를 대입해볼게. 봐봐. 얘가 그러면 봐봐. 저기 B란 놈이 A-의 일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BK, AK로 식으로 잡아버리면 얘 또한 요 함수 위의 점이니까 집어넣어볼게요. 얘를 집어넣어버리면 Y가 AK고요. 4에 BK-1, 마이너스 1을 됩니다. 이런 시간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 봐봐. 얘는 로그 함수고 얘는 지수 함수인데 이 자식에 대한 관계를 준 게 아니라 얘 뭐 대칭점 x를 바꿔버린 관계를 준 이유는요. 이 두 식을 엮으라고 준 거야. 여기 로그식이니까 얘를 지수 바꿀게요. 16의 b제곱은 8a 더하기 2다. 2다 비교 쉬울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얘 정리해보면요. 4의 2b제곱은 8a 더하기 2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4에 마이너스 1승 있으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해버릴게요. 그죠? 그럼 막 4ak는 4의 bk승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넘기면요. 요시 정리하면 4의 bk승 kb라 쓸게요. 비교를 위해서는 넘기면 4ka 더하기 2입니다. k가 얼마나 얘기해요? 2라는 얘기죠. 모양을 숨겨놓은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아하 얘가 k가 2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요 a 좌표가 뭐 그대로 b, a라면 이 자식은요 2b, 2a라는 얘기인 거죠. 관계식은 여기 제일 낫지 않을까? 관계식 안 생기고. 이해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시키는 거 하면 끝나. AB의 중점 좌표를 구해라. AB의 중점은요. AB의 중점은 둘 더하면요. AB 얘도 중점이구나. 얘도 중점. 그러면은 2분의 A 더하기 2B가 걔가 말한 8분의 77이고. 그 다음에 Y 좌표는요 2분의 2A 더하기 2A 더하기 B가 8분의 133이다. 이거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A 곱하기 B를 구해라. 뭐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런 문제는. 이해됐습니까? 이게 풀이를 봐봐. 방향을 잡아서 얘기하면 어렵지 않죠. 알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제대로 풀어본 친구는 알 겁니다. 엄청 어려워요. 알겠죠? 왜냐면 좌표에 대한 세팅이 문제인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럼 뭘 가져가야 되냐? 여기서 할 게 뭐 내용적인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 원점에서 가는 거에 비율을 잡으면 되는구나. 그게 도움이 크구나. 나는 한 개인데 그거는 뭐 되게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잖아, 사실. 그죠? 필요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걸 풀어봤을 때 분명 자기가 짠 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거기에만 꽂혀 있었던 건 아닌 건지. 그죠?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고 나서 연립이 돼서 뚫어버렸으면 아 그건 정말 잘한 거고. 알겠죠? 연립이 안 된다는 판단하면은 전환을 시켜야 돼. 왜? 좌표 설정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 문자로도 해보고. 지금 그런 거 할 때야. 그런 데서 많이 정리를 한 다음에 답이 나왔으면요. 아 여기는 왜 안 나왔는지 이런 거 비교하고. 요게 분석이잖아. 수능 문제는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알겠죠? 내가 원래 하는 접근과 얘가 요구한 접근과. 알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려면 사실 이 한 문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수보다는 이런 좀 진한 공부를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알겠죠? 뭐 그렇게 공부를 해서 잘 문항들은 잘 쳐내라. 알겠지? 복습 꼭 해보시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삼각함수 풀면서 혹시 막혔던 거 있습니까? 요거 뭐 초반 문제라 가벼운 얘기들이니까 가볍게 톡톡톡 풀어드릴게요. 질문. 없나요? 대체로 그렇죠. 선생님 다시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그거는 숙제 때 다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다시 얘기해 주면서 채점을 잘 못 지킬 거면 바로 채점하세요. 맨날 잔소리 하는 것 같은데. 풀어봐 채점해 그냥. 질문 없습니까? 그런가요? 무슨 해드릴 거 없습니까? 여기 나 인간합니까? 권하면 없니? 네네 인생 없고요. 네네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삼각함수 뒤에 여기 또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기본 이론들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66페이지에 삼각함수 그래프인데 여러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본 그래프는 다 기억이 나시죠? 혹시 이전에 그 쌤이 그 기본 연산 문제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그래프 얘기는 간단히 정리 한번 했나요? 아닌가요? 거기 상관없이 문제 풀었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알겠습니다. 물어보죠. 뭐 그래프 생긴 모양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y는 이렇게 해볼까? 3 사인 2x 플러스 3분의 8 마이너스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삼각함수에서는 기본 개념으로 많이 묻는 건 세 개죠. 최대치수, 주기, 여기도 많이 물어보죠. 그죠? 주기 얼마야? 건아 주기 얼마야? 파이. 얘가 2파이 되게 한 주기 그쵸? 파이. 그 다음에 최대값은? 민성아 2. 최소는? 마이너스 4. 그쵸? 그때 우리 필기장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죠? 요거는 이제 기준선. 요 사인 함수는 y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대충 그리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그쵸? 진폭이라고 얘기했죠? 세 칸씩 흔들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뭐 어디 있다 치면 이렇게 흔들리는데 간격이 세 칸이야 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얘보다 3 올라가면 최대값 얘는 게 최소값. 그 다음에 한 주기는 여기서 끊으면 여기가 주기겠네 그쵸? 요만큼의 주기가 파이다 뭐 이런 거죠. 그쵸? 그런 얘기고 사실 이 기본 이런 성질들은 알고 있다 판단되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탄젠트 한번 얘기해볼까? 2 탄젠트 3x 마이너스 3분의 8 와, 이거니까 얘는 사실 질문할 게 몇 개 없습니다. 탄젠트는 뭐 사인, 코사인처럼 뭔가 진폭이 잡히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 주기 얼마야? 얘 주기 얼마야? 어진 얼마야? 3분의 8. 얘는 얘가 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원래 탄젠트가 파이가 주기니까 3분의 파이가 주기고요. 얘 점근선 구해보세요. 구해봐, 연수장님. 저 함수의 점근선을 구해라. 탄젠트 함수는 그렇죠. 점근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구해봐봐. 봐야지. 여러분 봐봐요. y는 탄젠트 x 얘 점근선 뭐야? 이거 뭐야? 얘 점근선 뭐야? 태연아 뭐야 이거? 점근선 2분의 파이가 점근선 중에 한 개죠. 그죠? 점근선은 뭐야? 성민아 점근선 뭐야? 주어 없어요 주어. x는 2분의
2n 플러스 1파이가 정분선이죠. n은 정수.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냥 알겠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알겠습니까? 제일 정수는 뭐예요? 야, 탄젠트 2분의 파이는 정분선인데 얘도 탄젠트 2분의 파이는 값이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코분해싸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라서 얘는 정분선 뭐야? 정분선은 여러분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알겠죠? 얘 정분선요? 요 각이 3x-3분의 파이가 2분의 2n 플러스 1파이가 되면 안 돼. 정분선이죠. 알겠습니까? 풀면 되지. 넘기고 3 나누면 x는 하고 나오겠죠. 그죠? 그 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정분선은 그냥 그 2분의 쉽게 말하면 홀수파이. 그죠? 홀수파이기 때문에 각이 좀 이상하게 돼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정분선을 뽑아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이 삼각함수의 이제 기본 그림이나 해석은 뭐 잘 할 것 같아서 여기의 핵심 포인트는 당연히 이겁니다. 이 주기성과 대칭성에 대한 이해죠. 거기에 이 주기성은 여러 함수들에서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이 대칭성을 갖고 있는 걸 잘 이해하고 있는 중요한 거죠. 뭐 가령 예를 들면 y는 sin x를 그린다 치면 x축과 y축 한 줄기만 그릴게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sin x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죠? 2파이 0입니다. 제일 많이 묻는 이 기본 학습은요 대칭성이죠. 여기 내가 만약에 y는 k를 그을게요. y는 마이너스 k를 그었습니다. 그럼 요 교점 4개가 각 라인들의 결과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여기 만나는 x좌표로 세인 모터는 이제 알파라 치는데 그죠?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얼마야? 여기는 민성 얼마야 여기?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죠? 마이너스 k를 그었어. 여기는요? 파이 플러스 알파죠. 여기는 2파이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 삼각함수가 이런 식이거든. 여기를 자르면 요 그래프가 선대칭, 요 그래프가 점대칭, 자르면 선대칭 뭐 이런 함수입니다. 나는 요만큼의 그림이 대칭으로 반복이 되어 있는 함수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상수 함수라는 딱 그어버리면 다 대칭형으로 생긴 거죠. 그때 쌤이 삼각함수 값을 구할 때 쓰는 그 라인이 요 값을 얘기하는 거야. 이 기본 라인을 통해서 움직이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여기는 2분의 파이잖아요, 그렇죠? 쌤은 보통 그래프 설명할 때 여기 2분의 파이를 쓰지 말라 그럽니다. 헷갈리니까, 알겠죠? 이 모든 기준은 0, 파이, 2파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2분의 파이 더하기 몇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소리야. 파이에서 뺀 걸로 봐야지, 알겠죠? 사인은 여기서 모양이 이뻐서 안 헷갈리는데 코사인이 되게 헷갈려요. 그것도 여러분들 그림을 아주 그지같이 그려놓으면 정말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를 안 쓰는 습관을 갖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림을 막 여러분들 막 그림 막 이렇게 대충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문제풀이 못 참으시는 거야. 자 여기서 봐봐. 여기가 파이죠. 이미 그림을 아주 그지같이 그려놓은 상태인 거야. 그지? 2파이입니다. 여기를 쓰지 말라고. 실수를 많이 하니까. 알겠죠? 그럼 봐. 얘를 내가 그었어. y는 k를 그었어. y는 마이너스 k를 그었어. 여기를 내가 알파라 치면요. 그죠? 여기가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알파죠. 마이너스 k를 만드는 게. 여기는 파이 플러스 알파죠. 여기는 2파이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코사인 쪽이 여기 2분의 3파이나 2분의 파이에서 뭔가를 더하고 빼는 행위들에서 틀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알겠죠? 저는 기본형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주기를 움직이고 뭐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이렇게 해버리면 적혀있는 게 0파, 2파가 아니니까 이상한 숫자가 적혀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 대칭형은 꼭 0과 파이와 2파에서 써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그래프 얘기는 풀이를 좀 하면서 잡아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뭐 한 문제만 풀고 쉬죠. 어디냐면 230 아니구나. 227 갑시다. 227 낫겠다. 227번 한번 풀어봐봐. 227번.
227번으로 그래프의 점 주기 진폭 이동 점을 한번 보고 닦으시죠. 227번 풀어보세요. 이거 뭐 B만 잘 잡으면 되네요, 그렇죠? 확인해볼까요? 자, 일단은 뭐 기준선이 y1이네요. y1에다가 가운데 선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y1이 있고요. 진폭 1이니까 뭐 일식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괜찮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a는 뭐 주기죠. 이렇게 ax가 있으니까 주기가 얼마야? 정확히 잡으면 절대값 a분의 2파이죠. 그죠? 주기는 이렇게 보통 구하는데 a가 양수니까 절대값은 필요가 없겠다. 그렇죠? a분의 2파이가 주기인데 그림에서 주기는 얼마야? 여기서 이까지 한 주기죠? 여기까지 빼면 2분의 파이네. 그쵸? 그래서 여기 2분의 파이니까 a는 4겠다. 이거 집에 나올 것이고 a는 4분의 4. 자, 여기는 4로 됐고요. 요거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건 이동으로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사실 뭐 이 삼각 방정식을 잘 푸는 친구들은요 좌표 이렇게 A에서 잡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것보다는 이동을 보는 게 훨씬 더 이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얘는 누가 온 거야? y는 4 코사인, 4가 아니구나. 코사인 4x 플러스 4x라는 함수가 이렇게 보면 낫겠다. 그렇죠? x축을 얼만큼? 마이너스 b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놈이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 잡을 때는 뭘 잡냐? 얘가 그 x가 0일 때 x가 0이면 y가 1이잖아요. 그렇죠? 이 코사인이 기본형이니까 0,1에서 이렇게 출발하죠. 이렇게. 그렇죠? 그때 이 시작하는 요점이 어디가 있냐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 어디가 있어?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렇죠? 이게 원래 주기성 함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점들이 나오긴 할 겁니다. 알겠죠? 제일 먼저 가까운 점이 여기니까 여기 보면요. 원래 얘가 이제 어디 있어야 돼? 원래는 0,1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y축으로 옮겼으니까 0,2에 있었겠죠. 그렇죠? 0,2에 있을 요 놈이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옮겨갔잖아. 이랬습니까? 그죠? 오케이? 이 y축까지는 얹어서 보면 이해가 쉽겠다. 그렇죠? 원래 0,1이 y축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움직인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b가 뭐가 된다? 4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또는 얘가 지금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 있던 이 점이 1로 갔다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함수의 주기가 얼마죠? 2분의 파이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 점이 2분의 파이만큼 더 가서 여기 2분의 파이를 더하면 4분의 3파이란 말이에요. 그죠? 0,2에 있는 점이 4분의 3파이만큼 더 가도 상관없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얘도 더해야 될 것이고 또 2분의 파이 더한 4분의 5파이 더해야 될 것이고 답이 여기 나오는 거죠. 반대로는 저쪽으로 가버리면요. 여기서 2분의 파이 빼버리면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도 답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쭉 가겠죠. 이 함수 주기가 얘니까. 알겠습니까? 이동은 그만큼 주기만큼 더 가도 상관이 없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B의 범위를 잡아주는 거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려면 이걸로 잡으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B가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B가 4분의 파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결국 보니까 그래프는 뭐
대충 되는 것 같으니 잠깐 쉬었다가 이제 기출문제 쪽으로 같이 해보는 게 낫겠네요. 잠깐 쉬었다 가시죠. 또 해봅시다. 네. 자, 그럼 문제를 좀 더 풀면서 가봅시다. 지금 시간 조금씩 드릴게요. 몇 번이냐면 일단은 여기 있는 225번 풀어봐봐. 풀면서 가는 게 낫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풀어도 3분이 풀고요. 천천히 풀어. 꼼꼼하게. 뭐 신경 쓰지 마. 아, 3번 안 됐네요. 다 푼 친구들은 232번 풀어야 됩니다. 아, 이거 확인하고 넘어가자. 답 나왔습니까? 답? 몇 번입니까? 4번입니까? 성민 답 나왔어요? 네. 거의 나왔어. 거의 잡혀다 구했어. A 몇 나왔어? 전화.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 B는? 4분의 8 맞아요, 여러분? 네, 대입에서 기울기 구하면 되겠네. 그치?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럼 그래프 됐고 232번 풀어봐봐. 232번입니다. 풀어보세요.
보겠습니다. 얘는 여러분 뭐 각에 대한 관계로 잘 찾아낼 수도 있지만 요 문제의 취지는 그래프로 해석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억의 힌트를 봤을 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문제로 나와 있죠. 0과 알파가 이렇게 있죠. 0과 알파가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사이의 크기는 없구나. 그죠? 자,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이 사인을 그리는 얘기예요. 사인을 그려서 0부터 2파이까지 볼 거니까 사인 F가 0빵을 뚫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상태 있을 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야? 같은 값을 갖는 x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사인이 같은 값이면 둘을 더한 게 파이냐 이 소리죠. 여기에 만약에 내가 y는 k라는 값을 딱 잡아버리면 얘가 뭐 k가 썼을 때 그죠? 알파 베타가 여기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있는 가운데가 2분의 파이니까 둘을 더한 게 파이가 맞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k가 음수가 돼버리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k 아니죠. k가 그냥 여기 있으면 여기랑 여기가 알파일 거기 때문에 여기는 가운데 2분 3파이죠. 그렇죠? 둘의 합이 3파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런 건 보통 다 그래프 해석을 하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코사인도 마찬가지. 코사인의 값이 같게 되는 두 x좌표에 대해서 관계가 항상 그러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가 여기 파이까지 가운데 파이겠죠. 2파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요 y는 k 얘도 값을 k라 가정했을 때 y는 k를 그으면요 뭐 여기 알파 이렇게 다 나오겠죠. 이렇게 그쵸? 얘는 k가 어디 있다 하더라도 항상 가운데 뭐가 있다? 파이가 있네요. 둘의 합은 2파이겠네. 니은 참이겠네. 기억처럼 이렇게 위치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쵸? 그 다음 얘 같은 경우 탄젠트니까 탄젠트 그래프 그려보면 저 범위만 그릴게요. 여기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렇게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또 마찬가지로 k를 잡았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건데 얘는 이제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간격이 파이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파이라는 것만 알 수 있죠. 됐습니까? 둘의 합은 여기서 안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어디를 지나든 마찬가지일 거니까. 이쪽 라인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를 그어버리면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일 건데 둘의 차가 파이겠죠. 이 한 주기 관계니까. 알겠죠? 근데 뭐 합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틀렸다.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 식의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또 계산 문제들은 할 거라 보고 238번 한번 해봐. 238번입니다. 또 3분만 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죠? 3점짜리 문제입니다. 딱 3분만 칠게요.
1분 남았습니다. 자,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4연수 AB에 대해서 라고 했다는 것은 뭐 세팅 잘 해놓고 잘 때려 맞춰라, 찍어내라, 뭐 이런 얘기일 것이고요. 가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게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요 그래프를 대충 보면 y는 8-a라는 선을 기준으로, 그렇죠? 보통 쌤이 이제 이렇게 미지수가 박혀있는 이 삼각함수를 그릴 때는요, x, y축을 안 그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야 파악이 쉬울 거야. 얘를 기준으로 A만큼 이렇게 흔들리는 단계에 이렇게 있는 상태인 건데, 이런 그래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간격이 A인 상태인 거죠. 그랬을 때 얘가 가에서 항상 0보다 크게 나왔다라는 건 요 밑에 있는 점 잡으라는 얘기죠. 요 높이가 8-2일 거니까, 그래서 A를 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가에서 알 수 있는 건 8-2가 0보다 크게 나왔다, 이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넘기면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하나 작업을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밑에 내려가면 0과 2파이 사이에서만 봤을 때 0부터 x가 2파이까지만 봤을 때, 그죠? 뭐라 했냐면 fx는 0이 x축 실근이 4개다. 여기서 여러분 봐봐요. 얘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제 근이 이렇게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얘는 기준선이고요. x축과 이동이 없으니까, 그죠? 요거 하나만 내가 그려볼게요. 봐봐. 예를 들어서 y는 sin bx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0부터 2파이까지만. 요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오긴 해요. 2파이까지만.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이제 주기가 얼마죠, 이거? 주기가? b는 양수가 칠게요. b는 양수가 치면 b분의 2파이잖아. 그쵸? 그럼 보통 이제 이렇게 문자로 주기를 박아놓은 문제를 그릴 때는요, 범위가 예처럼 한 주기만 줄 거니까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사인을 하나 그리면 여기까지가 b분의 2파이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그리면 여기까지가 b분의 2파이가 2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쭉 가서 마지막에 2파이에서 끝날 거 아니야, 이렇게 2파이, 그쵸? 그럼 얘가 몇 개 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 둘, 쭉쭉쭉 하면 2파이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 b분의 2파이가 한 줄인데 몇 개가 나와야 2파이가 되는 거지, 그죠? 이게 b개가 나옵니다, b개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가 b개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봐봐. 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요 그래프가 분명 여기부터 이까지가 b분의 파이니까, 그죠? 0부터 2파이까지 딱 그리면 요 그림이 딱 이제 b게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됐습니까? 그때 이제 얘가 뭐라 했냐면, 이게 끝났구나. 얘가 항상 0보다 큰 것 같은데 교점이 있으려면 여기가 0이 돼야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y는 0 여기서 되겠네.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러면은 얘가 0이니까 a가 다네요, 그죠? 왜냐면 얘가 항상 0보다 큰 것 같은데 x축과 교점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얘가 0이라는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a가 나왔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얘가 요 점이 몇 개 나온다? 4개 나온다는 건요, b도 다라는 얘기네요, 그쵸? b개 나올 거니까 한 주기당 1개 나오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뭐 그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가 기본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들을
쌤이 먼저 선풀이 하기가 다들 아까워서 일단 지키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좀 숙제를 드린 다음에 그러나서 이 해설풀이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나 평가 문제들을 먼저 손댈 만한 게 없어 보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면 거의 다 방향성은 잡을 것이고 뭐 특정 문제는 답도 나올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좀 시킨 다음에 풀이를 하고요. 우린 뒤에 요거나 마무리합시다. 그 74페이지 보시면 삼각함수가 포함된 함수가 이제 그래프 뒤쪽에 나와 있는 일반 유형들인데 보시면 봐봐 254번이나 255번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봐봐요. 그 사이에 이제 그래프에 결부된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넣어놨으니까 알겠죠? 거기는 세이브 손대는 것보다는 요거는 과제를 드린 다음에 다음 시간에 풀이로 얘기하고요. 254번이랑 255번이랑 뭐 요런 요 두 문제가 이제 핵심 패턴인데 이런 거 어떻게 풀죠? 둘 다 어떻게 풀어요? 뭐?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잖아. 그쵸? x가 0부터 2파이까지 y는 sin x 더하기 2분의 sin x 더하기 이거 어떻게 풉니까? 이런 문제들 그 밑에 마찬가지고 요걸 쌤이 필기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삼각함수가 포함된 그죠? 함수가 포함된 최대시도 문제 이걸 어떻게 하라고? 치환이에요. 치환 그렇죠? 지수로 가면서 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죠. sin x를 t로 치환해라. 이건 뭐 단순한 유리함수니까 치환하면 범위가 중요하죠. sin을 t로 치환하면 범위 어떻게 돼?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죠? 대입하면 y는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1이니까 뭐 요 유리함수의 최대치를 구해라 이 말이겠죠. 알겠습니까? 유리함수의 뭐 전분수 잡고 그려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요것도 뭐 숙제에서 해봤을 것 같으니까 그죠? 요거 그려서 마무리하면 되고 255번 같은 경우는요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바꿔서 그쵸? 좀 아시죠? 그 다음에 사인 x를 또 t로 치환하면 얘도 x의 범위가 없으니까 사인 x의 범위는 뭐 마이너스부터 1까지 되겠죠. 그죠? 여기서 기본 치환을 통해서 푸는 2차 함수 및 유리함수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259번 가보세요. 요런 라인의 문제인 거야 얘가. 259번 한번 해봐. 보통 이런 삼각함수가 포함된 최대치수 문제들은 다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데 걔 한번 해보세요. 여기 파트에 그나마 좀 헷갈리게 된 문제가 요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스타트 라인만 체크하면 되는 거라서 같이 풉시다. 요거는 봐봐요. 어차피 뭐 치환하는 문제인데 알겠죠? 이런 거 풀다 보면 요때 요 옛날이죠. 요때 이제 이렇게 이 각장난을 치는 문제를 좀 출제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요 놈이죠. 요 놈이랑 요 놈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처럼 뭐 코사인 제곱을 사인으로 바꿔가지고 뭐 치환을 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각이 다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죠. 알겠습니까? 그때는 치환을 이용하는데 요 각을 x-4분의 3파이를 t로 치환해서 푸는 게 제일 편합니다. 사실 알겠죠? 왜냐면 이게 약간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각이 다른 문제 이런 함수는 최대와 최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수 1에서는 알겠죠? 미적분은 가능할 수 있어요. 미분 때리면 되지 않습니까? 미분은 진수분하면 됩니다. 그래도 각은 같아야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최대치를 못 구하고 각이 똑같아야 돼. 그럼 우리가 각이 똑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지만 사인 10도와 만약에 뭐 코사인 80도가 있어. 얘는 뭐 각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둘의 합이 90도니까 변환이 가능하죠. 얘가 만약에 100도가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각을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왜? 얘도 10도니까 90도 더하기 10도. 그쵸? 이때는 둘의 차가 90도니까. 그죠? 이게
변화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각을 맞출 수 있는 각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려면요. 둘의 합과 차를 보시면 돼요. 합이나 차가 그 축의 동경이 나온다면 각을 맞출 수 있는 버전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 친구들은 이미 각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낸 문제라는 것도 알 수 있을 수 있고,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게 각을 분석해서 보면 얘 둘을 더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x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얘를 빼든 여기서 얘를 빼든 빼버리면 이게 2분의 파이만 남아, 그죠? 얘 빼기 얘 하면 2분의 파일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말은 얘 둘은 각을 맞출 수 있는 각이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걸 주어진 대로 맞추면요, 코사인 제곱, 지금 얘한테서 얘를 뺀 게 2분의 파이라는 건 얘한테서 2분의 파이를 더한 게 얘라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써볼게요. 봐봐. 얘는 그냥 쓰고 아마 더하기를 살리는 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얘한테 2분의 파이 더한 게 얘였죠. 2분의 파이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산수하면 똑같습니다. 더하기 k 이거 잡을 수 있겠죠. 그냥 가면 알겠죠? 그러면 봐봐. 요거를 세타라고 인식하면은 얘가 뭐가 되겠어? 2분의 파이 추기의 동경과 세타를 더한 거니까 변환이 가능하겠죠. 변환을 시키면 2분의 파이는 사인이 될 것이고 각은 x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거기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2, 4 오면 얘는 플러스 되겠네요. 마이너스 거니까 앞에 게 플러스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식인데 사실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헷갈려요. 알겠죠? 아마 이거 비비고 있는 시간에 치환을 몇십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각을 치환해라 그냥. 그러면 얘를 t로 놓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시계공을 바꿀 거니까. 각이 같아짐을 이해했다면 둘 중에 하나 t로 잡고 들어가 버려 그냥. 그럼 얘를 t로 친다면 x 자리에는 4분의 3파이 더하기 t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문제 바꾸는 거죠. 문제 바꾸면 fx가 쓰기 좀 그렇고 y가 쓸게요. y는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코사인 x 자리 이거 집어넣어 버리면요 2분의 파이 더하기 t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 거지. 이해됐어요? 만약에 x의 범위가 되게 예민하게 나와 있다면 t의 범위도 잘 잡아서 풀어야 되겠지만 뭐 다행히 이 문제는 그죠? x 범위가 없기 때문에 t도 모두 실수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를 풀면 됩니다. 풀어보면요 y는 얘가 지금 아까 했지만 그렇죠? 2분의 파이 더하기 t이기 때문에 이거 변환치 하면요 요놈까지 얘기할게요. 변환치 하면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거든.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지? 2분의 파이니까 바뀌고 2, 4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풀세트 적어보면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 사인 t 더하기 k 얘의 최대와 최대를 구하는 얘기인 거죠. 요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t니까 y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t를 먼저 쓸게요. 더하기 사인 t 더하기 k 아까 있던 1이 있습니다. 씁니까? 요게 2차식이고 요게 이제 기본 유형이죠. 사인 t를 또 치환해라. a로 치환하죠. 범위는 마이너스부터 1까지입니다. 이거 원래 범위가 없으니까 그렇죠? y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k 플러스 1이 돼서 위로 물로 꼭지점 a 좌표가 얼마다?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1이 멀리 있죠? 1이 가까이 있으니까 2분의 1 대입한 게 최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최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버전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삼각함수 포함된 함수의 세수들은 다 치환을 이용하는데 각이 좀 이상하게 나와 있는 건 각을 맞추라고 준 거니까. 각이 맞추는 게 안 보인다면 치환하세요. 그러면 혹시 깔끔하면 되겠죠? 깔끔하게 치환되니까 치환해서 진행하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요까지만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숙제가 늘어나면 풀이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풀이하는 거 보니까 그래프를 다 잘 다루겠네요. 다만 이제 중간에 그래프 후반부에 있는 문제들이 좀 되게 꼼꼼하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 수능형 문제도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지금 대충 오늘 숙제가 여기서부터 들 건데 그래프 그리기부터 하면 218번부터 오늘 218번부터 요건 좀 풀어와야 되겠네요. 그래프는 정리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안 했는데 253번까지 얼추 그죠? 한 35개 되냐? 36개 되냐?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아마 이제 수능형 꼼꼼한 해석이 필요한 문제가 한 5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 좀 잘 꼼꼼하게 체크해서 풀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좀 비벼보고 나서 다음 시간에 나랑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숙제를 드리고요.
네, 그렇게 오늘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이걸 풀어. 잠시만요. 여기 문제까지 해야 된다. 259번. 뒤에 문제는 금방 푼다. 기본 유형들이 있다, 알겠죠? 그거까지 해오면 다음 시간에 강부로 정리를 또 쌤이 시작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문제 풀어오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보니까 약간 삼각함수의 골격이 잘 잡혀있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뭔가 풀면서 생각이 스물스물 나면서 약간의 버퍼링이 있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알겠죠? 그런 친구들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이게 너무 다 풀면 베스트긴 하지만 알겠죠? 뻔히 보이는 문제는 좀 제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이게 교재를 구성하다 보면 기본 문제를 안 깔 수가 없기 때문에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알겠죠? 그것들은 뻔히 보이는 제껴 놓으시고 대신 수능형 문제가 아마 바로 느껴질 거예요. 알겠죠? 뻔히 보이는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또 읽어가면서 힌트 정리해가면서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중간중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시간 투자해서 꼼꼼하게 풀어오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이 수업과 연동해서 학습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공부를 해오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잘 해오세요. 숙제 해라고. 알겠죠? 수고했습니다. 지금도 좀 해라. 놀지 말고. 뭐 좀